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첫 재판에서 대통령 윤석열 호칭을 놓고 검찰과 공방을 벌였습니다. 새날 재판에서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 윤석열로, 김용현 전 장관을 피고인 김용현으로 불렀는데요.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이 이의를 제기한 이유를 살펴보겠고요. 경찰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네 번째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는 소식입니다.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 굳이 김성훈 차장을 구속 못 시켜서 안달난 이유가 뭐냐는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영장 청구,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관련 소식 잠시 후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역시 배신자들이 속출했습니다. 제 이름을 한 명씩 거론하면서 이들이 어떤 배신 행위를 했는지 열거하자면 밤을 새도 모자랄 정도인데요. 하지만 끝까지 신의를 저버리지 않았던 사람이 한 명 있죠. 바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 본인도 12.3 비상계엄 즉시 체포 구속돼 지금까지 고초를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주군으로 모시고 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은 변치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변절자와 배신자들이 속출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용현 전 장관의 이런 모습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과 함께 많은 우파 시민들로부터 지지와 응원을 받고 있는데요. 우선 김용현 전 장관과 관련된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자면,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에서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첫 공판기일이 열렸습니다. 최고 재판정의 재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결정한 지기현 부장판사였는데요. 그런데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과 김 전 장관 변호인 측이 세게 충돌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지점에서 충돌이 벌어진 것인데요. 여기서도 김용현 전 장관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충심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 재판장 쥐기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 첫 공판기일 모두 진술 절차에서 공소사실 요지를 진술하던 중에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 윤석열로, 김 전 장관을 피고인 김용현으로 호칭했습니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검사 모두 진술을 중단시킨 뒤에 공소장을 낭독하는 것도 아닌데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장관은 그렇다고 해도 대통령은 국가 원수인데 맞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이 아닌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호칭해야 된다는 그런 이의제기였는데요. 이어 야당이라는 것도 누굴 말하는지 모르겠다. 탄핵 핵심 인물이라면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일 텐데 그자에 대해선 아무 이름도 말하지 않았고, 국가 원수는 대통령 윤석열, 이렇게 검사가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재차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재판부는 이 변호사 주장을 조사에 기록할 테니 우선 검사 모두 진술을 그대로 진행하자라고 중재하면서, 다른 재판도 호칭을 다 이렇게 한다, 다 알지 않느냐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이 변호사는 호칭을 바로 잡아달라고 재차 주장하면서 맞섰습니다. 공소장을 낭독하는 것도 아닌데 일개 검사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호칭을 저딴 식으로 부른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억하시겠지만 12.3 비상계엄이 있고 난 직후 많은 기성 언론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호칭에서 대통령 직함을 빼고 그냥 윤석열이라고 부른다던가, 심지어 내란 수계, 내란 우두머리라는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제목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깎아내렸습니다. 이건 비단 언론뿐만 아니라 야당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차마 그 수를 헤아리기도 힘든 온갖 사법 리스크에 직면해 있는 이재명의 혐의에 빗대 위증교 사범 이재명, 대북 송금 수계 이재명, 대장동 비리를 가리켜 토착 비리 수계 이재명이라고 언론이나 국민의힘 측에서 호칭했다면 더불어민주당과 개딸들은 아마 죽자고 달려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호칭은 언론에 의해, 그리고 야당에 의해, 심지어 수사기관에 의해 철저히 무시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마저 저런 행태를 보인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태다.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가 아주 잘 일갈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싶고요. 자, 그리고 오늘 또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둘 중 하나, 미쳤거나 꼭 이 사람을 가두지 않으면 안 되는 말 못할 이유가 있거나, 이 둘 중 하나라고 보는데, 경찰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네 번째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한다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검찰의 세 차례 영장 기각에 대해서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김 차장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뒤에 재차 이루어지는 영장 신청이라고 하는데요. 별다른 상황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 차례씩이나 거부된 구속영장을 4번씩이나 시도한다. 자,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둘 중 하나, 경찰이 미쳤거나 꼭 김 차장을 가두지 않으면 안 되는 말 못할 이유가 있거나, 이 둘 중 하나가 아니라면 마땅한 설명이 불가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잠시 경과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자면, 앞서 경찰 특수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3차례나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번번이 기각했습니다. 처음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즉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영장을 신청했지만 서부지검은 재범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고요. 그러자 경찰은 김 차장이 경호처 실무자에게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정황을 포함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지만 검찰은 이 또한 보강 수사를 요구하면서 반려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다시 한번 김 차장 등의 사무실과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쳐 세 번째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미 발부돼 집행된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 예외사항이 부기돼 범죄 고의가 있는지 다툼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했습니다. 자, 그러자 네 번째 구속을 시도한다는 것인데요. 핵심은 뭡니까, 여러분? 경찰이 김성훈 차장을 구속하려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체포영장이 무슨 체포영장입니까? 지기현 판사도 지적했듯 기본적으로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나아가 서울 서부지법은 관할권을 갖지 못합니다. 따라서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이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은 그 자체로 불법이라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의 장소가 군사상 또는 직무상 비밀을 가진 장소인 경우 그곳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을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법 연구회 소속 서부지법 판사가 이를 예외로 한다면서 영장을 발부하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공수처가 탈취한 도장으로 관저 출입 허가 공문을 위조했다는 논란도 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대통령의 경우에 중책을 맡은 김성훈 경호처장 등이 이런 불법성을 인지하고도 그냥 공수처가 하자는 대로, 그냥 경찰이 하자는 대로 대통령 체포에 동조했더라면 이것이야말로 직무유기인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내란 동조인 것이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김성훈 차장은 유혈 사태가 나면 안 된다, 문을 열어주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질 때까지 대통령 경호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김 차장을 3번도 모자라 4번째 구속영장을 친다? 이게 제정신이냐라는 것인데요. 김성훈 차장을 구속하지 못한다면 대통령의 체포 구속이 불법했다는 법조계의 지적들에 경찰과 공수처가 꼼짝없이 걸려들 것 같고, 따라서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은 정당했다는 점을 내세우기 위한 김성훈 차장의 체포 시도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대통령 경호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어떤 또 불순한 의도가 도사리고 있질 않나. 그렇지 않고서야 대통령 경호처 수장을 저렇게나 구속 못 시켜서 안달났을 이유가 어디에 있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